안녕하세요. 불교 강사 고성기입니다. 오늘은 누구나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랑받는, 사랑받을 수 있는 행동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동 7가지를 하면 자신이 행복해질 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7가지 행동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실천에 옮기시면 바로 행복을 느끼실 수 있는 7가지 행동. 알고 싶으신 분은, 행복해지고 싶으신 분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행복해질 수 있고 주위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행동. 보시라고 석가는 말씀하십니다. 보시는 넓은 의미에서 친절입니다.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보시, 친절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시간과 지식을 남들에게 베풀어서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곧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석가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돈도 재물도 지식도 능력도 가진 게 없는 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또 내 자신이 행복해질 수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석가께서는 잡아함경에 돈이나 재산이나 아니면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도 누구나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가짐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보시, 친절이 있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주위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보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마음가짐 하나로 언제든지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행동입니다. 오늘은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시입니다. 안시란 따뜻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은 어쩌면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눈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집 안을 들여다볼 때 창문을 들여다보면 그 집 안이 정리정돈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질러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은 90%가 외견, 겉모습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겉모습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아무래도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외견, 겉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첫인상을 보죠. 첫인상을 볼 때 그 사람의 어느 부분을 여러분들은 보시나요? 아무래도 얼굴입니다. 얼굴 중에서도 어느 부분일까요? 코를 먼저 본다. 귀를 본다. 눈이 아닐까요?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많은 말을 합니다. 차가운 눈빛, 따뜻한 눈빛, 말하지 않아도 알아 라고 눈빛으로 서로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눈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첫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부분이 역시 눈이 아닐까요? 안시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눈빛. 저도 이 따뜻한 눈빛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힘과 용기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큰 실수를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너무 차가운 시선, 따가운 시선으로 말은 하지 않더라도 봅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너무
시르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동료 중에 한 명이 항상 변하지 않는 그 눈빛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한마디 툭 던진 말. 그 따뜻한 말과 함께 그 눈빛,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얻었는지 그 따뜻한 눈빛 때문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따뜻한 눈빛은 많은 힘과 용기를 사람들에게 줍니다. 시리에 빠진 사람을 대할 때 이 따뜻한 눈빛으로 대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 사람에게 많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안시입니다. 눈이 없는 사람은 없고 또 눈은 항상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는, 나도 주위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친절입니다. 두 번째는 화안열색시입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미소로 상대방을 접한다, 상대방을 대한다입니다.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밝아집니다. 부드러운 미소만으로 주위 사람들을 밝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부의 미소는 가정의 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의 중심은 주부, 엄마입니다. 엄마의 미소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미소 짓는 엄마는 가족들에게 큰 영향,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웃는 얼굴인 엄마와 그렇지 않은 엄마.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영업 일을 쭉 해 오시면서 50년, 뭐 60년 가까이 영업을 하다 보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엄마 얼굴이 항상 웃는 얼굴이고 미소가 끊이지 않으면 그 집은 그 다음 해 아니면 3년 뒤, 5년 뒤에 다시 방문해 보면 집이 커져 있거나 아니면 더 좋아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항상 찡그리고 무슨 말을 걸어도 막 툭툭 내뱉듯이 화가 난 것처럼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엄마, 그 주부의 집은 1년 뒤, 3년 뒤, 5년 뒤 다시 방문을 해도 그 집이 좋아지거나 더 번창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엄마의, 어머니의 미소가 중요한지,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주위를 보면 물론 가족분들, 자녀분들도 계시고 남편분도 계시지만 항상 웃는 얼굴이시고 항상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도 남편분들도 점점 매해 더 좋아지시는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부의 미소는 가정의 빛이라는 말이 진짜 중요하고 이걸 실천함으로써 얼마나 큰 변화가 오는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사시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인사를 하는 것도 언사시입니다. 가족과 아니면 회사 사람들과 이웃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입니다. 인사를 잘하는 것 하나만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 이거 하나 철저하게 실행하면 5년, 10년, 20년 뒤에 그 사람의 인생은 아주 크게 변해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요즘에 들은 얘기 중에 아 진짜 그렇구나 라고 감동하고 공감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40대 여성분이 남편과 부부 싸움을 해도 꼭 아침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밤에 잘 때 아니면 회사에 출근할 때 인사를 한다. 아무리 큰 싸움을 했더라도 꼭 밤에 잘 때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세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니면 회사에 갈 때 꼭 말을 건넨다. 아무리 말을 건네기 싫더라도
인사만은 절대로 한다, 해야 한다. 이거를 사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감동을 받았고, 또 저는 어땠을까 뒤돌아보고 반성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잠을 자고 있어도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죠. 그래서 모릅니다. 옆에서 누가 누워서 자든지 모르지만 그럴 때에도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말을 건네고 잠자리에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이거는 실천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뒤로 쭉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싸우고 서로 말을 건네기도 싫을 때에도 인사는 가족끼리, 아니면 회사 동료, 직장 상사, 부하, 그리고 이웃 주민들과도 인사를 주고받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사를 주고받을 때는 화내면서 인사하는 사람은 없겠죠. 부드러운 말로 인사하고 한두 마디 따뜻하게 상대방을 걱정하고 위로하고,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지만 웃으면서 얘기를 건네는 것은, 이것은 언제든지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시입니다. 내 몸을 써서 사회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것을 신시라고 합니다. 봉사활동이 그렇죠. 하지만 시간을 굳이 내지 않더라도, 봉사활동에 가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신시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도와드린다든지, 아니면 휠체어가 무거워서, 아니면 그 계단을 올라가실 때 힘들 때 도와드리다든지, 얼마든지 주위를 둘러보면 내 몸을 써서 할 수 있는 친절이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지하철을 tas을 때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메고 양쪽 두 손에다가 큰 짐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앉지를 못했죠. 그런데 그 제 앞에 앉아 계셨던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막 짐을 달라고 들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 괜찮다고, 너무 드리기에 너무 미안할 정도로 너무 짐이 무거웠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몇 번이나 짐을 들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양쪽 두 손에 가지고 있던 짐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이 무릎 위에다가 얹어 놓으시고 쭉 가시다가 그분이 내리실 때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리시면서 이 짐을 그 자리에 놓아주시면서 여기 앉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걸어서 짐을 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거절을 당하면 어떨까, 부끄러울 거다 생각해서 저는 잘 말을 걸지를 못하는 편인데,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뒤로는 저도 그 부끄러움을 참고 말을 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심시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진심으로 전할 수 있는가? 얼마나 전하고 있는가? 많이 전하면 전할수록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핸드폰, 스마트폰을 열어서 문자를 입력할 때, 기억을 입력했을 때 감사합니다 아니면 고맙습니다가 변환이 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심시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때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나요? 시기와 질투와 짜증과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주위 분들에게, 주위 가족들에게 전하고 계시는가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전혀 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심시입니다. 여섯 번째는 상좌시입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하철이 이 역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디가 자리가 비어 있는지 빨리 체크를 해서 그 빈 자리로 빨리 뛰어가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이 드신 분, 몸이 힘드신 분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할지라도 내 앞에 아니면 내 주위에 힘든 분이 계시면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것이 상자시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입장, 자리, 이것을 양보하는 것도 상자시. 내가 그 자리에, 그 포스트에 가야 한다, 갈 거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더라도 내가 거기 갈 거다. 이것은 상자시의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것이 상자시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방사시입니다. 찾아오고 물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하룻밤 채워주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왜 왔는지, 어떻게 해서 왔는지 그렇게 막 묻고 따지지 않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베푸는 것. 이것이 방사시입니다. 잠잘 곳과 먹을 것을 베풀어 그 사람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의 수고를 헤아려 주는 것을 방사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7가지 친절은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 뒤돌아보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위로의 말을, 격려의 말을 하면서 미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내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다면 웃지 말라고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가 힘들고 여유가 없을 때는 웃음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따뜻한 말도 내가 여유가 없을 때는 건넬 수가 없습니다. 단 한마디 건네면 될 것을 그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내가 여유가 없고 내가 힘들 때, 그럴 때 베푸는 것. 이것은 더 공덕이 있다고 석가는 말씀하십니다. 메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메아리는 내가 먼저 야호라고 부르면 야호라고 답을 해줍니다. 야호라고 말하지 않으면 야호라는 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내가 말을 건넵니다. 내가 따뜻한 눈빛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고 상대방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나에게 따뜻한 미소와 말과 격려와 양보를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네가 먼저 양보해라, 네가 먼저 말을 건네라, 네가 먼저 인사해라, 네가 먼저 하면 나도 할 거니까, 나도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요? 하지만 불교 정신은 내가 먼저 말을 건네고 내가 먼저 따뜻한 눈빛으로 그리고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것. 이것이 석가가 말씀하시는 보시, 친절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 나는 진짜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닐까. 있어도 없어도 마찬가지. 아니, 없는 게 더 가족이나 회사나 주위 사람들에게 배를 안 끼치는 건 아닐까.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닐까. 너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고 너무 내가 필요 없는 인간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석가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떠올리고 언제 어디서나 이런 나라도 할 수 있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리고 얼굴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미소로 따뜻한 말을 건네고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감사의 말을 전하도록 노력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내 주위의 사람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도 석가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내가 행복해지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만은 잊지 않도록 노력하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미소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웃음이 나오지만 여유가 없을 때 내가 힘들 때도 이 미소만은
잊지 말자.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대할 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인상을 찌푸리고 아니면 무표정한 얼굴로 아니면 무뚝뚝한 얼굴로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면 그냥 웃는 얼굴로 살자. 여러분들도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실천하기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거 하나는 내가 한번 해보자라는 것을 정하셔서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실천에 옮기시면 1년, 5년, 3년 뒤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주 크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석가께서 설하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친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불교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알기 쉽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면서 만들고 있는 채널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